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제유가가 뭐 사실 투기성 자본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하루에 30%의 상승이 장중에 일어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반등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가격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고 뭐 유조선에서 지금 싣고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일단 큰 흐름을 보면 일단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예. 이렇게 교역이 중단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럴당 한 60달러 선 여기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뭐 20달러 선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생산국 측면에서 보면 뭐 미국 1위 그리고 사우디 2위, 2위, 러시아가 3위인데 지금 뭐 2위하고 3위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1위가 지금 큰일 났어요. 셰일 업체들이 진짜 실제로 파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셰일 업체들의 어떤 적정 이제 배럴당 채굴 가격을 감안하게 되면 배럴당 한 40에서 50달러 내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계속이 되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이 셰일 업체발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도 트윗을 통해서 예. 사우디하고 러시아 내가 중재했다. 5월부터 이제 증산하기로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감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이에요. 예. 지금 러시아와 이제 이 사우디가 생산하는 거에 2분의 1 절반이 넘습니다. 그걸 과연 감산할까? 이거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2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건 잠시입니다. 10달러 본다 하더라도 잠시고 결국은 뭐 횡보를 하든가 수요야 뭐 어차피 이 나중에 뭐 중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석유 소비에 관한 한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중국도 사실은 이 저가의 석유를 좀 이제 가져다 좀 놓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예. 그런 투기적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 변동폭보다 유가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를 이유는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20불 아래에서는 뭐 레버리지 들어오는 뭐 세력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살려주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연방 정부를 통해서 이제 이 별도 기구를 통해서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써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걸 러시아와 사우디가 받을 것인가. 사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장 손해가 되는 건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사우디는 견딜만 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는 굉장히 밀월 관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약간 지금 엇박자가 나긴 해요. 엇박자가 네. 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일 여기서 속 편한 건 속이 안 편할 거예요. 어쨌든 간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처음에 1000만 배럴 그리고 1500만 배럴이다. 뭐 더블 트윗을 날렸는데 근데 사우디는 5월에는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 올랐다고 하는데 바닥에서 20-30%는 배럴당 24,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론 우리가 이제 변동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변동폭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패권 전쟁의 일환이지 이게 수급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우디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진 게 최대 산유국 자리를 미국한테 넣어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산유국인 러시아가 또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게 좀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밑 싸움에 이제 진영되는 이 양상에 따라서 사실은 더 오르면 이거는 조금 더 회복할 수는 있어요. 물론 수요와 공급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배럴당 10달러 안에서 머물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 평균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건 잠시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아마 업체들 다 손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손해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손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같은 그 건물 안에서 예를 들어 음식점 3개가 비슷한 동종업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가격 서로 내리면서 맞아요. 손님 유치하고 있다.
같이 죽자 누가 버티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채굴 한 거는 어차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니 그쵸. 저장할 장소가 없으니 현금 없던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는 가져가라고. 정도니까 중국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음. 중국은 이 사이에 저걸 가져다 가장 이제 어차피 이건 유한 자원입니다. 그쵸. 가격은 정상적이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한 자원, 이 무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땡겨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저장 가격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럴당 $20 수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40에서 $50가 미국 셰일 업체들이 한때 호황을 누렸잖아요. 뭐 7, 80불 갈 때 얼마나 이 셰일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도산을 하게 되면 100조 달러가 지금 날아간다, 미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셋째 주, 넷째 주 미국은 거의 대공황 이후로 거의 뭐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쵸. 지금 주정부 안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셋째 주가 328만 명, 그리고 이제 넷째 주는 66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그러니까요. 신청 대상도 예.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게 실업률이 굉장히 완전 고용에 달할 정도로 이제 잡아놨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주머니가 두둑하고 예. 아무리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 굉장히 갑질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재선은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돈도 뭐 거의 뭐 무제한으로 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가장 큰 일자리 문제, 그리고 가장 고용 효과가 큰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장 10곳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7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장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질병을 잡아야 되는 건데 당장 내일 잡을 수 있는 약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돈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버티다 보면 경제 위기가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한간에선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뉴욕 시민들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중국을 추월합니까? 확진자 수가 이미 2배를 추월했어요, 예. 미국이.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이동 제한 조치 계속 나오고 있죠. 공장 가동 안 되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꺼려했어요. 서양인들은 이게 의료진 아니면은 꺼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탑티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쵸. 대중교통수단 워낙에 이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뉴욕의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이러다 보니 미 연준의 경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렇게 되면 1,000만 명 이상이고 만에 하나 미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이 사태는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위기고 오히려 실업률이 30% 이상 오를 수 있고 미국 국민의 4,700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가 혹시 이탈리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이 와야 될 텐데 그쵸. 이것도 크지만 사실 미국은 더 큽니다. 미국은 더 커요. 지금까지는 그 10년 동안 호황에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버블로 돈으로 이제 쌓아놨던 건데 예.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저는 이게 파도타기를 비유를 했어요. 파도타기라는 건 내가 진원지인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진정 국면이고 완치율이 50% 넘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주 그리고 유럽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도타기는 끝나잖아 어디선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강강수hel레처럼 연결돼서 우리가 해외에서 역수입하는 걸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끝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 평론하신 분들은 손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의료 전문 분들한테 물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제 만드는데 4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기존에 나왔던 걸 변형해서 하다 보면 또 이게 변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건 예방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치료제예요. 치료제인데 치료제도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보통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2주 정도만 참자. 근데 2주가 지금 한 달 넘었고요. 2달 넘었어요. 지금 미국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멈춰 있는 거죠. 미국이 멈춰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같이 멈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뭐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안 좋은데 그나마 지금 버틸 만한 게 지표가 좀 그나마 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게 중국은 사실은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라고 어떤 평론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PMI 최신 그 제조업 지수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완전 V자가 나와 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안 좋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괜찮았고 우리도 수출입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4월이 진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유럽하고 이제 그 미국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게 3월 예.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완전히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데이터긴 한데 뭐 이게 중국뿐 아니라 미국 그때는 이제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두 자릿수로 늘었던 겁니다. 근데 단가를 보게 되면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징후고요. 또 하나 보면 오늘 이 세계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 할 것이다. 세계 경제 전체가 마이너스 1.9를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3, 중국은 1%입니다. 1.6. 지난해 6% 했던 데가 이제 1.6으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유로존은 마이너스 4.2%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V자형 반등이 가능할까? 저는 V자형 반등은 멀었고요. 굉장히 바닥이 긴 뭐 U장보다도 오히려 제가 느느이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커브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외신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이키 커브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장기화가 더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기댈 데는 없어요. 예, 돈 푸는 양적 완화에만 기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음 주도 이런 비슷한 뭐 조그마한 수급에도 변하는 급등락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 지금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3월 최근 데이터는 3월이고 그리고 이제 뭐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받지 않은 것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좀 흔들렸고 사실 중국의 데이터는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2분기가 더 커요. 1분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1분기는 지금 보면 3월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2분기가 얼마나 바닥을 다지고 3분기보다는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타격이 더 아픈 성적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시가 뭐 6개월 이상 선행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잘 만들고 있는 거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이 사줘야 하잖아요. 반도체 사줘야 되고 신차 잘 만들었다고 사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사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별 소비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 이걸 사줄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의료 장비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GM이나 이런 공장 못 돌리니까 지금 진단 키트, 진단 장비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마스크 품절이고요. 생필품 지금 동났습니다. 난리 났네요.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분기가 더 아플 수 있다요. 4월, 5월, 6월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엔 조금 더 밝은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